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아웃존입니다. 적당한 난이도 그리고 미려한 그래픽 때문에 오락실에서 인기가 있었던 슈팅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출발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우주선에서 내렸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진행을 하면은 파괴된 우주선이 보이죠. 우리 이전에도 같은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여기에 왔다가 목적 달성에는 실패를 한 걸로 보이죠. 오늘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걸 적들에게 알려줘야겠습니다. 이 게임은 1990년 8월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파워플랜에서 만들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왠지 액션 게임일 것 같은데 슈팅 게임이죠. 지금 막 지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저 동굴 같은 곳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피피피피 그러죠. 피피루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별에 사는 원주민 그런 걸까요? 가만히 놔둬도 적들도 공격 안 하고 적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총알에 맞아서 터졌죠. 피피 성인은 파플랜의 독특한 유머하고 세계관을 반영한 이스트 에그 캐릭터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피피루인이라고 하네요. 게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숨겨진 캐릭터로 찾는 재미를 주는 약간의 상징성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게임에 이런 요소 있으면 찾는 재미, 깨알 재미가 있죠. 자, 성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첫판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판 보스는 폭탄을 쓰면 아까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방심해서 한 마리 죽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게임하기 싫어지죠. 이 부분도 숨겨진 이스트 에그가 있거든요. 작은 나무 1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파괴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화면을 또 전환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의 점수를 보면은 127,390점입니다. 무조건 숫자 7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7,390이 중요합니다. 7번째 나무를 먼저 없애줍니다. 그게 숫자 7을 의미하는 거고요. 7 다음엔 3이니까 세 번째 나무를 그 다음엔 없애줍니다. 다른 나무 먼저 없애면 이스터에그 안 나와요. 세 번째 나무를 정성스럽게 잘못 맞추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다 없애버려. 비행기가 등장을 했죠. 이 비행기들은 같은 파워플랜에서 만든 비상교, 한국의 오락실에서는 플라잉 샤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주인공 빛의 비행기가 등장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요, 총알 한 방에 한 마리씩 없어지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나오면 기분 좋다,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총알 한 방에 한 마리씩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나 살기도 바쁜데 쟤네들을 살려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본 게임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캐릭터가 지금 화염방사기 같은 돌을 뿜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 아이템을 먹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고요. 바닥에 연한 녹색 SP 아이템을 먹으니까 우리의 에너지 게이지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기의 이름은 슈퍼 버너거든요. 황색 SP 아이템을 먹으면 되는데 보는 것처럼 위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사거리가 짧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무기는 아니었고요. 지금 먹은 파란색 SP는 우리 캐릭터의 스피드를 2배로 올려줍니다. 여러 개 먹어도 지금 이 스피드가 최고고요. 그러니까 1단계 업만 되는 겁니다. 빠른 스피드는 보스전에서는 좋은데요, 지금 이런 좁은 길을 지나갈 때는 살짝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우리 목숨 하나 날아가거든요.
이 게임은 슈팅 게임인데 추락사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죠. 가운데에 거대한 눈에서 꽈배기처럼 날아오는 보라색 광선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정직하게 날아온다면은 피할 만하죠. 이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에서 한 마리는 무조건 목숨을 잃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저 많은 폭탄을 사용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이 봤어요. 참고로 폭탄은 모두 10개까지 소지가 가능하고요. 11개째 먹는 순간부터는 5000점의 추가 점수만 들어옵니다. 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알파벳 C자를 먹으면은 사용하는 무기의 형태가 바뀝니다. 지금은 정면으로만 무기를 발사하지만요, C를 먹는 순간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총알을 발사하는 걸로 바뀌었었죠. 지금 먹은 분홍색 SP, 역시 남자는 핑크죠. 이 게임에서도 핑크 무기가 제일 최강입니다. 이름은 슈퍼볼. 당연히 위력은 좋고요. 다른 무기들은 벽 너머를 공격 못하는데 슈퍼볼은 상관없이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앞으로 이 동그란 굴을 날릴 수 있고요. 슈퍼볼을 얻으면은 다른 무기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다른 무기로 바뀔까봐 바닥에 있는 아이템들을 피해 다녀야지 되거든요. 오히려 성가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소중한 무기입니다. 이름은 슈퍼볼. 오락실마다 이 이름도 좀 달랐을 거예요. 뺑뺑이라고도 부르시는 분 계실 테고 요요라고 불렀던 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재미를 위해서 슈퍼볼을 여기서 포기를 하고 평범한 무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레이저빔을 한 번씩 발사를 해서 스테이지를 잘라버립니다. 이런 연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덕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좁아지긴 했죠. 세 번째 보스를 클리어를 했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폭탄이 7개가 있으면은 여기서도 이스타에그가 작동을 합니다. 자, 나와라 타수진. 네, 빨간색 비행기가 우리를 도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총알 한 방에 죽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비행기입니다.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즐겼던 게임 타수진, 네, 그 비행기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타수진의 원래 이름은 타츠진입니다. 한국에 정발할 때 삼성전자에서 제목을 잘못 봐가지고 타수진으로 유통이 돼서 그게 지금은 그냥 타수진으로 다 부르게 됐죠. 총알도 넓게 세 방향으로 발사를 해주고 몸빵도 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든든합니다. 오래 같이 있고 싶지만 물론 내구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언젠가는 터지겠죠. 최대한 같이 오래 있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너무 많이 맞으니까 폭탄을 사용해서 좀 더 수면 연장을 시켜주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우리 캐릭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총알을 맞으면은 에너지가 소비될 거라고 잘 모르면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 게임에서 시간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캐릭터는 적 총알 한 방에 그냥 목숨 하나 날아갑니다. 우리 캐릭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개조한 사이보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동차로 치면은 연비가 너무 안 좋죠. 에너지가 정말 빨리 닳습니다. 전진을 안 하고 구석에서 잠깐 좀 피하면서 있다 보면은 어느새 밥 달라고 삐삐삐 거리거든요. 에너지 달라고. 정말 연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되는 사이보그입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원이 넓게 퍼졌다가 오그라들을 때는 피해야지 되는데 연사를 이용한 공격과 풀 파워 앞에서는 아무리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라고 해도 쉽게 쓰러집니다. 사실 이 게임이 보스가 어렵다 라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보스까지 가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게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노란색 SP 아이템을 먹어서 슈퍼 버너로 무기를 바꿔봤습니다. 스페셜 무기답게 공격력만큼은 만족을 하는데 짧은 사거리가 정말 단점이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의 색깔이 빨갛잖아요. 적들의 총알도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연비가 안 좋은 사이보그를 빠르게 전진을 시키면서 앞으로 가야지 되는데 저렇게 두껍고 빨간 무기를 발사를 하니까 적 총알이 안 보여요. 우리 무기에 가려져서 총알을 날아오는 게 안 보이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셜 무기인데도 그래서 선호를 안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옅은 핑크색 SP 아이템 쉴드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역시 핑크가 좋은 아이템이네요. 한국에서 남자는 핑크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 이미 이 게임을 만든 파플랜 직원들은 알고 있었군요. 쉴드는 적 총알을 한 방 막아줍니다. 하지만 추락사 아니면은 적과 부딪혔다, 그때는 소용이 없고요. 폭탄이 정말 많이 나오죠. 원 없이 폭탄을 사용하면서 5번째 스테이지 보스까지 전진을 합니다. 폭탄의 위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요, 사용하면은 바로 모든 적 총알을 한 번에 없애주면서 잡졸들을 싹 처리를 해주니까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이 게임은 폭탄 사용하는 맛을 잘 살린 게임이기도 하죠. 이 게임은 보스전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 최고의 무기 슈퍼볼을 가지고 보스를 상대하면은, 그쵸, 폭탄 두세 방 사용하면서 몇 대 때리지 않았는데 금방 보스가 녹아내렸습니다. 5번째 스테이지 보스마저도 아주 순식간에 처리를 했네요. 무기가 동그라니까 날아가는 것도 동그랗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슈퍼볼 정지 화면으로 보면은 원 안에 작은 비행기가 들어 있습니다. 슈퍼 비행기네요. 이 게임은 모두 7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엔딩이 짧게 있기는 하지만 무한루프 게임이고요. 주인공이 총알을 스치기만 해도 죽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 피격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피격 범위가 적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그러니까 주인공의 몸통, 뒤통수 부분만 피격 범위거든요. 그런데 해보면은 그냥 근처에 오면은 총알 맞아서 죽더라고요. 저런 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직접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은 몸통에 그냥 맞는 순간 죽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일반 슈팅 게임 몸통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피격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게임은 1990년에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오락실은 50원에서 100원으로 가격이 바뀌던 시대였습니다. 50원에서 100원이면 엄청난 물가 상승이죠. 100%. 그래서인지 오락실 주인들도 이 당시에는 2인용 게임을, 아이고 죽었네요. 이 부분 해치가 열리면서 적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전진을 하면은 부딪혀서 죽기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2인용 게임을 100원에 2인용이 가능하게 많이 해주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 게임도 100원에 2인용을 했다, 그런 오락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50원으로 100원으로 오르는 그 순간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오락실을 안 다녔습니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번엔 압사로 죽었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꼬마 손님들을 불러야지 되니까 100원에 2인용을 많이 하게 해줬었죠. 3, 4개월 정도는 그렇게 시스템을 돌렸던 걸로 우리 동네에선 그랬습니다. 이 게임은 2인용을 하면은 다른 슈팅 게임이랑 다르게 플레이어끼리 겹쳐지지가 않거든요. 이 게임은 좁은 길을 많이 지나가는 게임인데 겹쳐지지가 않으니까 좁은 길을 가다가 친구끼리 어깨빵을 해서 죽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정 파괴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압사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왼쪽은 좀 더 길이 넓고 제가 있는 곳은 길이 짧습니다. 최대한 열렸을 때 지나가려고 했는데 목숨을 하나 잃었죠. 제가 가다가 멈춘 것도 아니고요. 어디 걸려서 멈칫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적의 길로 통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될까요? 다시 최적의 지나갈 수 있는 한 칸 옮겨서 가자! 죽죠. 일반적인 속도로는 안 됩니다. 지금 스피드업이 됐으니까 이제는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피드가 업이 안 됐을 때는 이 좁은 곳은 무조건 통과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좁은 길로 지나가다가 내가 왜 죽었지? 라고 하셨을 겁니다. 스피드업이 되지 않은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 있었다니. 이런 슈팅 게임이 있었나요? 얘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6번째 스테이지 보스고요. 스피드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보스입니다. 스피드업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플레이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넓게 피하면은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되고요.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7번째 스테이지. 게임의 사운드가 더욱 게임을 재밌게 느껴지게 만들고요.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픽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죠. 색감도 그렇고요. 급한 보스 가기 전에 게임의 스토리 말씀드리면요, 이 게임의 배경은 2095년입니다. 우리 인류는 우주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다른 외계의 생명체랑 동맹을 맺어서요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침략자들도 만났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지구의 인류는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나갔는데 인류의 힘으로 극복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인류의 문명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있을 때쯤 은하연맹으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옵니다. 은하계의 아주 먼 곳에 아웃존으로 불리는 어느 동맹에도 속하지 않은 영역에 돈만 주면 사건을 해결해주는 초 A급 부대가 존재한다고 알려준 겁니다. 인류는 지구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을 해서 그들에게 의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침공한 이들은 너무 강력하니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는데요. 그들 중에 지구를 고향으로 둔 2명의 강력한 사이보그 전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 위협을 받는다는 걸 알고 그 2명의 사이보그 전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은 당시에 100원에 인용되는 오락실도 있었고, 그리고 슈팅 게임치고 난이도가 극악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한 바퀴 도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없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슈팅 게임에 비하면 많은 편이겠죠. 나는 코인을 하나 넣었지만 기계에는 코인이 2개로 들어간 걸 인식을 했겠죠. 어쨌거나 나는 주머니에서 코인 하나만 넣었으니까 원 코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 드디어 우리 지구를 괴롭히던 끝판 보스를 만나게 됐네요. 당시엔 비행기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거대한 로봇처럼 보입니다. 손에 광선검을 들고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요, 총알이 그래도 피할만하게 날라옵니다. 네, 클리어했죠. 짧지만 엔딩은 있습니다. 엔딩 보도록 할게요. 네, 녹색으로 4줄 영어로 뭐라고 나왔죠. 그냥 축하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게 엔딩이고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수출 버전인데 일본 내수판은 그림이 조금이라도 있는 엔딩이 있거든요. 그 엔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수판 버전이 그래도
낫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이스코어를 독려하는 엔딩이라니 저는 처음 봤네요. 우주선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때 PP 성인이 잠깐 반쪽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또 깨알 재미로 숨겨놓은 거겠죠. 그리고 제가 찾아내지 못한 숨겨진 깨알 요소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로윙도 이 게임에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제로윙이 게임에 등장을 안 합니다. 아웃존의 성공 이후 후속작 픽스에이트라고 우리가 불렀던 게임이죠. 픽스에이트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존의 정식 후속작은 아니고요. 시스템은 아웃존 방식 그대로 답습을 했죠. 픽스에이트 리뷰도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요. 물론 전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